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그러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면 스프링 브레이크가 다가오죠. 스프링 브레이크 동안 우리 학생들이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스프링 브레이크 동안 포커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5월에 다가올 AP 이그잼을 준비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보통 주니어 학생들, 그러니까 11학년 학생들 중 AP를 듣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전 과목을 다 AP 과목을 듣게 돼요. 그 전 학년 때는 보통 AP 과목을 한두 과목만 들었다면 11학년 때는 AP를 4개에서 6개 과목을 듣게 되는 학생들이 많게 되는 거죠. 보통 5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까지 시험이 치러지게 돼서 시험 전 한 달을 남겨둔 스프링 브레이크부터 보통 AP 이그잼 준비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스프링 브레이크 동안에는 아직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통 AP 이그잼에 들어가는 모든 컨텐츠를 다 커버하지 못하게 돼서 학생들이 늘 연습 시험 보자고 이맘때쯤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 안 배운 부분들이 거의 반이라서 4월까지 가야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들 얘기를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4월 말까지 가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AP 이그잼에 나오는 내용을 과목별로 다 커버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기말고사 준비하듯 시험 준비가 완벽하게 되기엔 1, 2주만 남겨둔 시점에서 챌린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하기를 기다리기보단 AP 이그잼 교재를 사서 앞에 내용의 서머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의 공부를 미리 하기 시작하고 시험의 유형이나 가능한 시험 준비를 시작해 두는 게 좋아요. 특히 11학년들은 전 과목을 듣다 보니 공부하는 분량이 많게 되고요. AP 이그잼 외로 준비하는 SAT, ACT, 보통 4월에 공립학교는 이 SAT, ACT를 어퍼하게 되고 5월 말쯤 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봄방학을 기준으로 앞으로 다가올 많은 시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AP를 듣게 되면 제가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첫 번째로 weighted GPA, 그쵸? weighted GPA가 높아지는 거죠. AP 과목이 가장 weighted GPA가 높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는 AP 이그잼 스코어예요. 그쵸? 전반적으로 스탠다드 테스트에서 아이가 점수가 AP 이그잼 스코어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학과 과목에서 AP 과목에서 점수를 관리를 못했어도 AP 이그잼 점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내 점수가 내셔널리 어떤 레벨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컬리지 크레딧이에요. 컬리지 크레딧을 받는다는 것은 AP 이그잼 점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만큼 그 과목을 대학 갔을 때 스키핑 할 수도 있고 일찍 그레이주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리지 크레딧을 받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AP 이그잼은 5점이 만점이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캐러고리를 나눠서 점수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1점, 2점, 3점, 4점, 5점의 점수 분포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3점은 qualified 된 점수고요. 4점하고 5점은 당연히 그 컨텐츠에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보여주는 그런 점수죠. 보통 탑스쿨이나 IB 계열의 학교들은 4점이나 5점을 맞아야 대학 원서 낼 때 낼 만한 메리트가 있고요. 공립대학 중 조금 이지하게 가는 경우엔 3점만 돼도 학점을 인정해주는 학교들도 많아요. AP 이그잼은 객관식 문제와 프리 리스판스나 에세이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요. 에세이나 프리 리스판스는 college 프로페서들이나 AP 티처들이 보통 그레이드를 해요. 근데 어떻게 이 어려운 테스트에서 거의 만점대를 맞을 수 있냐면요. 일단 사실 AP 테스트 스코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SAT, ACT처럼 문제를 다 맞춰야 만점을 맞는 시스템이 아니라 70% 문제를 맞춰도 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AP 이그잼 점수가 4점 이상이 돼야 어디다 명함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AP 이그잼은 두 영역으로 나눈다고 했죠. 과목마다 그레이드 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일단 객관식 문제가 점수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45%에서 한 50% 정도로요. 그리고 free response나 essay question은 55%에서 60%를 차지하게 돼요. 점수를 계산하는 게 룰은 있지만요. 에세이 부분은 사람이 직접 평가하는 거라 조금씩 점수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고요. 두 부분의 시험 점수를 합해서 나와진 합점에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스케일 1 to 5 점수 안에서 들어가는 점수를 찾아서 AP 이그잼 점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과목마다 점수 계산하는 게 퍼센티지가 조금씩 달라서요. 자세한 시험 점수 계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건데요. 대체적으로 객관식, 주관식 문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이디어만 가지고 계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AP 이그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AP 이그잼의 점수를 잘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AP 과목을 듣는지도 무척 중요해요. 성적 관리도 힘들고 해서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AP 과목을 안 듣고 그냥 쉽게 A를 받을 수 있게 학과 과목 레벨을 내리려고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고등학교에서 AP 과목을 자동으로 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건 그 학생이 그 과목을 들을 수 있는 레벨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 관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서 그레이드도 잘 관리하고 이그잼도 잘 관리한다면 정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프로파일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 AP의 중요성을 아시고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좋은 또 한 가지 팁으로는요, 컬리지 보드에서 제공하는 어워드들인데요. AP를 몇 과목 이상 듣고 AP 이그잼 점수에 따라서 AP 스칼러나 AP 스칼러 with distinction 그리고 AP 스칼러 with honor 이런 식으로 상들이 제공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 원서를 낼 때 학생들이 많이들 표기하는 부분의 하나이기도 해요. 오늘은 이렇게 스프링 브레이크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AP 이그잼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인 AP 이그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미국 교육의 핫한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